아이들이 학년을 올라갈수록 경험치가 쌓여서 방학이 참 좋으네요. 저도 같이 쉴 수 있으니까요. 완전 베스트죠. 제가 항상 방학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가 하지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학년에 이어 고학년들은 어떻게 방학을 보내고 있는가, 방학 하루 스케줄은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한쌤입니다. 현재 네이버 카페에서 학급 구성원분들 대상으로 방학 동안 아이들이 하루에 공부하는 양 하루 스케줄을 올려달라고 했고 살펴보며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면 되겠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조금은 반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고학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 있네요. 첫째 아이 민남매님부터 보겠습니다. 5학년 친구입니다. 화상영어 공부, 그 다음 독서, 문제집 풀기. 여기서 봤을 때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40분 문제집 풀기, 40분 독서 이렇게 되죠. 학교 시간표랑 맞춘 거예요. 학교에서도 40분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이 40분인 거거든요. 거기 맞춰서 2교시는 문제집, 3교시는 독서, 그리고 점심시간은 밥 맞춰서 밥 먹고, 이어서 문제집 풀고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끝납니다. 가장 초등학생들의 대중적인 계획표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화상영어는 빼고요. 근데 화상영어는 좋다 생각합니다. 영어는 아무리 책 보고 공부해도 결국에는 말을 하고 회화를 이어져야지 내가 배운 단어와 문장이 더욱더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요. 그냥 딱 깔끔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초등학생들에 맞는 계획표. 오전에 운동하고 공부 조금 하고 독서하고 끝. 오후에도 학원 갔다가 별도의 개별 숙제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가장 무난한 계획표지만 고학년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언을 하나 한다면 오후와 저녁 시간대 공부량이 살짝 부족합니다. 딱 1시간밖에 없잖아요. 저녁 이후 1시간이나 오후 시간을 2시간 정도로 늘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전처럼 40분씩 2타임도 좋고요. 남은 시간에는 오전에 못했던 거 복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놀이하면서 내일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계획 세우는 것보다는 자기 전에 내가 오늘 계획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내일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이렇게 전날 자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다음날 실천으로 이어지면 자기 전에 조금 더 마음이 뿌듯한 마음으로 잘 수 있습니다. 왜? 계획을 많이 실천했으면 뿌듯함, 조금 못했다면 반성하면서 내일은 잘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5학년이네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이들이 학년을 올라갈수록 경험치가 쌓여서 방학이 참 좋으네요. 저도 같이 쉴 수 있으니까요. 완전 베스트죠. 제가 항상 방학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학년 또는 중학년 때 방학의 의미,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지 아이가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계획 세우기랑 실천하는 습관을 아이에게 만들어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가 하지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이상적입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 부럽습니다. 이렇게 안쌤과 응원해주신 혜연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획했을지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저한테는 안 보입니다. 네, 2개월 동안의 계획, 그리고 목표는 독서. 딱 깔끔하죠. 독서. 그러면 아침에도 독서, 점심에도 독서. 깔끔합니다. 다른 거 굳이 크게 하지 않고 독서를 하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면 부담이 없겠죠. 부담, 규칙, 틀 아무것도 없음. 제가 이전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여기에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담 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즐거워야 공부하고 계획 세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침과 점심에 보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녁을 보면 학습적인 거,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추가합니다. 수학, 국어, 영어, 과학, 사회 필요한 공부들을 꾸준히 하고 있죠. 네,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복습할 것이 없으면 예습을 한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자 그수 시험도 잘 따기를 바라겠고요. 영어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루에 몇 개씩 해서 총 몇 개를 완성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천 시간이 공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하루에 3시간 정도씩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3시간이 짧은 거 아닙니다. 충분하죠. 40분을 1시간으로 하면 사실 7시간 공부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넘칩니다. 그 시간을 알차게 쓰고 있다면. 오히려 하루에 6시간, 7시간 공부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계획표를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계획을 못 달성할까? 나 스스로 너무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후회와 아쉬움만 남습니다. 3시간만 계획했는데 3시간 다 채운다거나 시간이 남아서 4시간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뿌듯하고 나의 목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놀고 있고요. 맞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이 된 아들의 방학 계획표라고 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6학년 책 한번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글이 가장 깔끔했습니다. 게다가 병원까지 갔으니까 함께 공부했던 윤솔이죠. 7시 20분에 기상, 그리고 할 거 딱 이렇게만 정했다고 했죠. 복습 노트, 학원, 구몬, 수학, 국어, 과학 이렇게 3가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년이 올라가서 6학년이 되거나 중학생이 됐을 때에는 시간별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안에 해야 할 목표나 공부 과목이나 해야 할 것만 적혀 있으면 그것은 언제 할지는 알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추구하는 우리 부모님이 바라는 자기주도 학습이 이런 거잖아요. 저학년 때에는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지, 얼마나 공부해야 될지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함께 계획표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학년이 올라가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는 이제 알 겁니다. 그럼 언제 공부할 것인지도 아이에게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6학년처럼 과목도 알아서 정하고 공부 시간도 알아서 정하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자기주도 학습이 완성되는 겁니다. 밑에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응급실 가서 스탬플러 찍고 CT 찍고 이 뒤에 3일 뒤에 오랜만에 머리를 감아서 좋다고 했는데 빨리 회복하길 바라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학년부터 6학년, 고학년 친구들의 방학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이 3년, 4년 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계획표에서 드릴 말씀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상적인 계획표들이 많이 나왔죠. 제가 항상 말로 추천했던 그 계획들, 목표를 위한 계획,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궁극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기, 또는 아이가 원하는 과목과 시간 정하기, 이런 것들을 고학년들이 하고 있어서 우리 카페의 학급 구성원분들이 하고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이를 참고해서 방학 계획 세우시고 잘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